인사는 자기가 할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치앙마이에 와 있는데요. 치앙마이에서 여러분들이 요청 많이 해주셨던 Q&A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90년생 만으로 34. 이제 지금이 이거 촬영하는 기준 5월 25일이거든요.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만으로 35이 되네요. 그렇지. 네. 저는 96년생 아직 만으로 28이고요. 저희는 6살 차이입니다. 맞아요. MBTI. 저는 MBTI가 ESTP입니다. 저는 ESTJ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둘 다 MBTI가 비슷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하니까 잘 맞아. 그치. T부부. 완전 T부부입니다. 너 좋은 거 같아. 극T입니다. 저희 둘 다 둘 다. 극T.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질문으로 가보자면 첫 만남. 첫 만남 기억나는 첫 거 만남 있어? 저는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난 거는 대한항공에 입사하면서 동기로 저희는 처음 만났는데요. 그 출근하는 김포공항으로 저희가 출근을 하는데 그 김포공항에서 셔틀을 타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가 회사도 들리고 저희가 훈련을 받았던 훈련센터도 들리고 뭐 그런 버스였는데 처음에 저희가 출근할 때는 복장을 정장으로 입어가지고 뭐 요 사람이 본사 직원인지 뭐 저희 같은 신입인 건지는 잘 몰랐어요.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근데 저는 오빠를 그때 딱 봤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훈훈하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 되게 훈훈하다. 근데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래서 본사 직원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버스를 타고 본사 직원분들이 먼저 내리시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오빠가. 그래서 저분도 그럼 신입이구나. 그래서 오빠를 신입이구나 하고 동기구나 이제 저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막 걸어가는데 이제 저희 차수는 2개밖에 없었거든요. 같은 반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빠 나랑 같은 반이구나 오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빠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마. 왜냐면 나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뭐 누구를 특정해서 막 기억나거나 이런 건 없었고. 맞아. 그리고 저희가 다 똑같은 문어머리에 진짜 그때는 검은색 옷밖에 안 돼가지고 심지어 겨울이었고 내 눈엔 다 똑같았어 진짜. 그러니까 서로의 첫인상 어땠는지. 첫인상. 사실 이제 지내면서 첫인상을 느꼈을 때는 지금은 되게 활발하고 되게 이렇게 말도 많고 외향적인데 이상하게 그 교육받을 때는 진짜 말이 없었어. 완전 있는 듯 없는 듯한 거의 아이여가지고 그냥 조용한 친구구나 그냥.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잘 웃고 있고 이래서 뭔가 성격은 되게 밝은 것 같은데 좀 소심한 면이 있나 뭔가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지.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대화를 안 나눠봤었잖아. 맞아. 제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때 22살이었고 뭔가 약간 무서운 거예요 회사가.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뭔가 그 새로운 그 환경과 그치. 뭐라 해야 되지? 그때 그래가지고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좀 제가 낯도 많이 가려서. 맞아.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엄청 친해졌거든요. 맞아. 그것도 약간 계기가 친해지려고 친해진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교육을 끝나고 다음 날인가 그나마 좀 쉬는 날이 있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녁을 먹자. 밖에서 저녁을 먹자. 다 같이 밥 먹자. 다 같이.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게 된 사람이 딱 6명이었는데 그 6명이서 이제 쭉 친해진 거죠. 그치. 교육 내내 계속 친해졌지. 성격도 비슷하고 활발하고 울진 여행 때도 올렸던 그 투머치가 저희 그 무리였어요. 무리. 오빠랑 저랑 포함되어 있는 6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친해져가지고 계속 비행하면서도 계속 친했지. 지금까지 친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확 넘어가자면 서로의 이상형. 이상형? 이상형이 어때? 이상형. 저는 완전 어렸을 때부터 잘생긴 사람이 이상형이었고 사실 키도 큰 사람이 좋았죠. 저는 키가 170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180은 넘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하나도 부합을 안 하나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상이 좀 반장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오빠가 키가 조금 작지만 180이 아주 조금 안 되지만 조금 맞아?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이상형에 거의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어쨌든 성격도 중요한데 성격이야 뭐 저희가 엄청 친했잖아요. 그래서 성격은 연애하기 전부터도 되게 이 오빠랑은 되게 잘 맞는다. 성격이 우리 다 잘 맞았지? 맞아. 사실 그 6명이서는 다 잘 맞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음. 오빠 이상형. 이상형? 저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형 있어요. 오빠 이상형. 뭐? 단발머리였어요. 단발머리. 아 그거는 약간 외향적인 뭐 옛날에 특징 이제 중에 친했을 때 특징 말했던 중에 이상형이 하나였지. 단발머리였지. 단발머리. 외향적인 거. 나는 약간 뭔가 딱히 이상형이 특정 지어져 있지는 않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나중에 결혼을 할 때는 그런 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바라는. 나는 약간 뭔가 현모양처 같은 스타일을 조금 바랬지. 난 아닌데? 그니까. 그래서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다. 어떻게? 나 현모양처는 아닌데? 전혀 아니지. 180도 다른 사람을 만난 거지 나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어. 시영이는 이제 자기의 기준이 딱 확실하고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와는 되게 다른 사람을 만난 거지. 근데 나는 오히려 그렇게 만난 게 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서로의 이상형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된 썰이 궁금합니다. 아 연애 시작하게 된 썰. 근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 때부터 엄청 친하게 지내고 거의 2년 넘게 계속 옆에서 맨날 이야기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자기의 성격이 계속 보이잖아, 몇 년 동안. 그치.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저희가 심지어 친할 때 싸워본 적도 있거든요. 완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의 많은 모습들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이 친구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어쨌든 사내 연애는 이게 득과 실이 너무 확실하니까 절대 사내 연애는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옆에서 계속 그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질 정도로 자기가 되게 괜찮게 느껴졌던 것 같아. 한번 만나봐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들었던 것 같아. 그 전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저도 이제 오빠를 그냥 성격 되게 좋은 오빠다 요 정도만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나이 차이가 6살이 나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22살과 28? 약간 좀 아저씨로 느껴지긴 했어. 처음에. 근데 어쨌든 2년 동안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오빠의 성격을 보면서 되게 사람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으로서는 되게 괜찮다. 근데 이제 남자로서는 전혀 막 오빠를 뭔가 남자로 보기에는 너무 어른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먼저 좀 저한테 이렇게 대시를 해줘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살짝 그럼 남자친구로서는 또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성격도 좋고 이러니 만나봐도 좋겠다. 이제 오빠는 좀 사내 연애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만나면 만나는 거지. 맞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24살, 30살에. 어쨌든 사내 연애를 했다 보니까 사내 연애 썰 생각나는 거 있나요? 사내 연애 썰? 저희가 같이 비행한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좋은 추억들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같이 제가 먼저 어디 스테이션을 먼저 비행을 갔는데 다음날 자기가 와서 겹쳐가지고 같이 하와이! 맛있는 것도 먹고 했던 적이 있었지. 그게 하와이가 처음이었는데 사귀기 전에는 런던에서 제일 처음 만났었고 맞아. 런던에서 밥 먹었죠. 런던에서 같이 밥 먹었고 근데 겹치는 이렇게 겹쳤던 적은 좀 많아요. 몇 번 있었어. 맞아. 사내 연애 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내 연애를 하면 가장 좋은 점은 항공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결혼을 하셔야 그렇지. 그 제드를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각자 제드가 있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저희는 많이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치. 맞아. 저희가 비밀 연애를 성공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조심히 만나긴 했지. 결혼 비밀로 전까지. 결혼을 딱 하자 마음 먹기 전까지는 비밀로 사귀었습니다. 맞아. 인스타에도 티 안 내고 완전 조용히 티 안 사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사귀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애를 시작했던 것 너와 같아. 결혼까지 생각했어?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같은 회사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만나다 보니까 헤어지면 주변에 얽혀있는 관계들도 너무 많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연애 시작부터 너를 약간 장난으로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던 것 같아. 근데 물론 연애를 시작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헤어질 수 있는 건데 좋으면은 결혼을 좀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어.
아, 연애를 하면 어떤 모습이 좀 다를까? 이렇게 했었는데 연애를 하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어린데도 생각이 깊고 뭔가 자기 주장이 딱 확실히 있고 인생에 대한 인생관도 딱 정해져 있고 이래가지고 그 모습이 되게 어른스러워 보였고 되게 좋았어. 결혼 빨리 해도 되겠다. 나는 결혼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면 오빠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거의 사귈 때부터네? 사귀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그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먼저 했거든요. 그 정도로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팍 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전부터 봐왔던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 결혼할 것 같은 사람은 느낌이 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나 완전 오. 왔었어. 결혼하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 뭔가 먼 미래를 항상 그려보잖아. 이 사람이랑은 10년 뒤, 20년 뒤를 그려보는데 뭔가 확실하게 그려졌어? 다 그려졌어. 이제 아무래도 저는 또 오빠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24살. 그래서 아니,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빠르긴 하다. 결혼이라는 생각을 전혀 그러니까 전혀 안 했던 것도 아닌 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랑 제가 나이 차이가 23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자식이랑 별로 안 나고 싶다, 나도.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4살에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프로포즈를 받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때부터 이제 결혼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아예 아무 생각이 없었고. 결혼이라는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긴 하겠다, 근데. 전혀! 한 24살에 누가 결혼 생각을 해? 저 그때는 진짜 굉장히 잘 놀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놀아야 되는 나이여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맞아. 오빠가 결혼을 하자고 하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빠가 결혼이라는 얘기를 딱 하면서 저도 계속 결혼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프로포즈 썰! 나 진짜. 그러면 초반에만 내가 잠깐 얘기해도 돼? 왜 프로포즈를 이렇게 빨리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포즈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 로망이 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아예 결혼 얘기가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결혼이라는 걸 준비를 해보자, 전제를 만나보자, 나 이렇게 프로포즈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사귄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는 게 나는 지금 당장 결혼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야, 앞으로 우리 결혼 전제로 한번 만나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거절 프로포즈를 당할 생각도 하고 있었겠네. 그럼 왜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결혼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 장난으로 조금 하긴 했는데 내가 좀 엄청 싫어했잖아. 내가 무슨 결혼이야, 24살인데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할 줄 몰랐어. 맞아. 오빠가 프로포즈를.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프로포즈를 6개월 만에, 사귄 지 6개월 만에 하게 됐죠. 프로포즈 그래서 썰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제가 시드니 비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원래 인바운드 딱 직전에 통화를 하거든요. 이제 조심히 와라 뭐 이러면서 통화를 항상 하는데 도착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럼 도착해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오빠가 그때부터 근데 왜 맨날 내가 니네 동네로 가야 돼? 나 가기 싫은데? 갑자기 이러면서 약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둘 다 승무원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약속을 했던 게 서로 이제 일하기 전에 좀 신경을 건드리지 말자. 그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이런 거를 좀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거니까 약간 저는 당황하잖아요. 뭐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고 왜 매번 자기만 가냐. 약간 이상한 걸로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했던 게 제 입장에서는 그냥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지? 프로포즈에 대한 생각을 아무것도 아예 안 하고 그냥 제가 진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진짜 사람을 잘못 봤다. 제가 굉장히 사람을 좀 잘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내가 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의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고 저는 정말로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왜냐면 어차피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별로 길게 사귄 것도 아니니까 그치. 헤어져야겠다. 전화를 끊고 이제 시드니 인바를 했죠. 근데 진짜 시드니 인바가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런 일까지 겪으니까 제가 이 점시세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보면서
쓱쓱 닦고 거의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네.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눈물 막 닦고 도착했다고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연락을 안 했어요. 뭐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냥 내일 해야겠다. 그래서 집에 그 가는 와중에 제가 아까 친했던 그 투머치 저희 6명 친했다 했잖아요. 거기 동기 언니들이랑 제가 약속을 잡았어요.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나 얼른 준비하고 옷만 갈아입고 나갈 생각으로 집에 딱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무슨 촛불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도 프로포즈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오빠가 나한테 미안해서. 나한테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하려고 이렇게 이벤트를 했나 보다.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좀 심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는 해야 시영이가 풀리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그냥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게 프로포즈였던 거죠. 오빠는 굉장히 당황하고 사실 그래서 그 프로포즈가 막 아름다운 얘기가 아닌 게 저희가 그래서 싸웠어요. 엄청 싸웠죠. 그래서 이제 오빠가 막 아니 사실은 너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그랬던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 진짜 엄청 울고 그 뭔가 왜냐면 갑자기 왜 눈물이 터졌냐면 그런 것들이 오빠가 다 몰래카메라라고 이게 몰래카메라인 거잖아요. 이게 몰래카메라로 딱 하니까 그래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받아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이 오빠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그 안도감에 대한 그 눈물? 그게 진짜 엄청 울었죠. 오빠는 자기 프로포즈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프로포즈를 할 당시에 제가 이제 30살이었으니까 한국 나이로 만으로 이제 28 이랬지.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당연히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없고 뭔가 조언을 구할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프로포즈를 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게 이제 약간 영화에서 이제 많이 보는 이제 드라마틱한 거. 극적인 감동을 줘야겠다. 근데 저희가 그 전까지 싸울 일도 없었고 너무 대화가 잘 통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울 게 없었지. 어떻게든 싸울 일을 만들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렇게. 왜냐면 나는 그때 자기가 한국 돌아오면 다 주문을 해놨고 구상을 다 해놨으니까 이제 시비만 걸면 되는 거야. 그냥 기분 나쁘다 약간 요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 오게 만들고 전에 준비를 다 했죠. 하루 종일 막 진짜 장식 꾸미고 막 영상 만들고 막 다 했는데 이제 내 계획은 자기가 집에 딱 들어와서 그 이제 꽃길대로 딱 해가지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 영상을 딱 보고 뭐야 오빠 어딨어 나와 이렇게 하면 내가 꽃다발 들고 딱 나타나는 거였는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쿵쾅쿵쾅 어딨어 이런 다음에 왜 그래 내가 오히려 놀래가지고 일단 앉아봐 진정해 막 이런 다음에 지금이었으면 남자들이 인스타그램이나 그렇지. 유튜브를 찾아볼 텐데 그때는 그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 유튜브도 잘 안 봤으니까. 맞아. 본인의 생각으로 꾸며낸 그 프로포즈여서 진짜 최악이었죠. 절대 진짜 몰래카메라로 하는 거는 진짜 별로예요. 그때 프로포즈 하러 갈 때 이제 시영이는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고 저는 이제 프로포즈 준비를 하러 이제 가려고 할 때 제가 친구들한테 야 기가 막힌다 이거 프로포즈 대박이다 애들이 야 프로포즈 성공하고 와 근데 야 100%지 이거 엄청 좋아하지 하고 갔단 말이야. 저 막 결혼 안 한다 했어요. 아니 밤에 갑자기 친구들이 연락 왔어요. 야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하는데 내가 야 지금 그 대답할 상황 아니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진짜 우당탕탕. 완전 우당탕탕. 다른 의미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가 진짜 기억은 뇌리에는 굉장히 팍 꽂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오빠가 영상편지 썼던 내용보다 이게 더 기억나요. 영상편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 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제가 2019년 12월에 프로포즈를 받게 됐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바로 결혼식 준비를 해서 맞아. 이제 결혼식은 프로포즈를 받은 그 1년 뒤인 2020년 11월에 했습니다. 맞아. 결혼식 썰 많이 여쭤보셨어요.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어쨌든 저희는 쉬게 되고 그러니까 여유롭게 준비는 했지만 결혼식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양가 부모님들은 내년으로 미뤄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몰라가지고 맞아. 저희는 그냥 정해진 날짜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딱 그 시기에 1단계로 이제 낮춰지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막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좀 민폐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가도 남편이 불렀고 축가도 많이 했지. 나
결혼식 썰에 그 축가가 있구나. 그러네. 축가. 결혼식 썰을 또 하나를 맞아. 더 풀자면 남편이 맞아. 저희는 축가를 불렀어요. 맞아요. 어쨌든. 근데 축가 남편이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정상적인 그냥 발라드를 부르고 싶었는데 재미없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싫다 그래서 엄정화의 초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댄스곡이잖아. 춤도 같이 춰달라고 해서 제가 진짜 민망함을 무릅쓰고 그거를 이제 연습을 했죠. 근데 연습을 3일 전에 했잖아. 연습을 제가 계속 왜 연습 안 하냐 이랬는데 걱정 마. 난 잘해. 막 어쨌든 그 노래가 아무래도 옛날 노래고 다 아는 노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피니까 항상 미리미리 안 하고 항상 미루다가 하는데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결혼식이 3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미쳐버려. 아니나 다를까 역시 가사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잘. 오빠가 진짜 대단한 게, 막 래퍼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은 절잖아요. 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오빠는 자기가 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 맞아. 어차피 가사가 들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건 정말 대단하다. 약간 좀 당황한 척을 좀 잘 안 하는. 상황 대처 능력이 진짜 대단해. 좀 잘해. 오.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지 그냥. 그게 음만 맞춰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대박인 거지 사실. 오늘 기다렸어 그대가 내 품에 들어오네 그대 나의 마음이 오래전에 빼앗아가 아무튼 그래서 결혼식은 그렇게 저희끼리 노래는 오빠가 부르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잘 마무리를 결혼식은 진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혼 벌써 5년 차가 됐어요. 5년 차인데 어때?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완전. 저는 한 120% 만족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서로 잘 몰랐기 때문에 맞춰가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게 됐고 지금은 너무나 만족하고 서로 눈빛만 봐도 어떻구나 이런 걸 다 아니까 지금은 너무 편해졌어요, 생활하기가. 그래서 결혼 생활 5년 차인데 만족하십니까? 완전 만족합니다. 완전 만족이에요. 결혼을 하라고 추천하는 편이고 친구들한테도 나도 주변 사람들 만나면 결혼 완전 추천한다고. 이제 제 친구들이 어느덧 이제야 결혼을 많이 하는 시즌이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여기 싸울 때가 있나요? 있네. 싸울 때가 있나요? 초반에는 싸울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안 싸울 때가 있나요? 거의 이게 맞지. 초반에는 진짜 맨날 초반에는 싸웠잖아. 좀 많이 싸웠고 맞아. 지금은 싸운다기보다 이제는 좀 지금은 안 싸우지. 짜증 정도? 그치, 짜증 정도? 왜냐면은 이게 서로 그 짜증 내는 상황이 진짜 비슷한 게 저희가 배고프면은 맞아. 굉장히 예민해져요. 맞아. 그래서 뭐 싸울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봤을 땐 싸울 게 아닌데 그냥 저희가 이제 배고프고 이러면은 굉장히 예민해져서 말이 이쁘게 안 나가는 거죠. 알았다고 막 이렇게 좀 이런 것들? 그럴 때 조금 티격태격 정도? 옛날에는 진짜 싸우면은 우리도 막 말 안 하고 그렇지. 완전 불같이 화내고. 근데 저희 약간 성격이 아무리 싸워도 하루 이상은 못 갔던 것 같아. 못 가.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성격이 또 답답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운한 게 있어? 그러면은 말을 다 표현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둘 다. 이 담아두는 걸 못해. 우리는. 그러니까 남들은 약간 참아주잖아, 조금씩. 우린 못해. 우리는 그냥 서운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요. 그런 게 조금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것 같아. 초반에는 이제 서로 그렇게 있는 걸 느끼는 걸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큰 싸움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서로의 그런 걸 아니까 이렇게 말하면 얘가 이렇게 느꼈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싸울 때가 있나요? 어떻게 화해하시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싸울 일이 없으니까 뭐 화해하는 게 없지만 초반에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해도 제가 사과하고 시영이가 잘못해도 제가 사과하고. 오빠도 그때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엄청 셌지. 바로 사과하지 않았고 좀 회피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조금 피하고 싶어하는 게 있었고 밖에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다 오고 진정하고 말하고 싶은데 맞아. 그 정도? 서운한 거를 어쨌든 바로바로 말하는 스타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화해하고 맞아.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성격상
나는 이렇게 돌아서면 까먹거든 바로. 나도 근데 좀 까먹어. 그래서 금방 우리 둘의 성격이 좀 금방 그게- 화해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불같이 화냈다가 잠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은 그래서 뭐 먹을 거야? 괜찮아? 기분 좀 나아졌어?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저희 둘 다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이 없어. 근데 둘 다 그러니까 다행인 거지. 만약에 한 사람은 맞아,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에 있는데 담아둬봐. 맞아, 나 아직 안 풀렸어 이러면 한 바퀴 그치. 더 돌고 올게. 그래도 바로바로 풀리는 스타일이다. 맞아. 그렇습니다. 이제 또 물어봐 주신 게 청주로 이사간 이유. 나도 이거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어. 청주로 이사간 이유? 아니 뭐 정착하시는 건지 이렇게 많이 어.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둘 다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육아를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영이가 퇴사를 한 계기로 어쨌든 저는 출근을 하게 되면 해외에도 많이 있고 거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시영이가 주 양육자가 되고 거의 독방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시영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시영이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됐죠. 가게 되면 이제 처가댁이 근처에 본가가 있으니까 청주에 있기 때문에 장모님이 또 옆에서 많이 또 케어를 해줄 수가 있고 사실 뭐 아기를 봐준다기보다 이제 시영이가 먹고 하는 그런 것들만 해결되더라도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게 됐죠. 지금 이제 저희가 청주로 이사 간 지 거의 이제 1년 다 돼 가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장모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진짜 시영이도 내려가기 전과 후가 얼굴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도 많이 달라져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져서 제가 비행을 가더라도 시영이 걱정이 좀 덜 되고 그래서 저도 되게 만족하고 어쨌든 나는 해외 가면 항상 혼자 있는 시영이가 되게 걱정이었는데 나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퇴사하고 거의 1년을 혼자 지냈잖아요. 오빠는 계속 비행을 다녔고 저는 퇴사를 했고 맞아. 그러면서 이제 제 뭐 할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남편한테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리고 좀 우울해지고. 우울하고 맞아. 어쨌든 밖에 막 그러니까 나가면 나갈 수 있는데 맞아. 오빠한테 조금 더 나를 좀 이렇게 케어해달라 이런 것들이 조금 근데 오빠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도 오빠가 비행 가 있는 동안에는 집에 혼자 있다가 오빠가 이제 쉴 때 저는 밖에 나가고 싶은데 오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일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빠는 그냥 계속 일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쨌든 저는 그때는 또 쌩쌩했다 보니까 임신 전이고 카페도 가야 되고 근데 또 서울 나들이 한번 갔다 오면 알죠 인천 너들은 죽습니다 맞아. 1시간 반이 기본이기 때문에 맞아. 데이트 그렇게 하고 오면 엄청 또 피곤하잖아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청주로 가면서 제가 오빠를 좀 더 생각하게 됐어요 어쨌든 힘들게 좀 출퇴근을 하니까 쉬는 날에 오빠한테 맞추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아. 오빠 피곤하면은 쉬어도 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고 그래서 엄청 푹 쉬고 그냥 잠깐 카페 간다든지 어쨌든 청주는 좋은 점이 여러분 다 20분이면 가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커피 멀어도. 한 잔 잠깐 마시고 올까 하면은 그냥 쏙 갔다가 오기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착하는 건지 많이 여쭤보셨는데 정착은 안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청주로 가면서 뭔가 어쨌든 아기가 저희가 한 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둘째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좀 길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길게 살 생각으로 갔는데 오히려 이제 시영이가 제가 이제 출퇴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옆에서 봤을 때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기가 조금 손을 덜 탈 때쯤에는 우리도 다시 이사를 가서 둘이 살아야죠 열심히. 둘이 또 열심히 으쌰으쌰. 또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마 길게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아기가 손 덜 탈 때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선 1탄을 준비를 했는데요. 2탄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임신 카테고리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